네,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되면서 북미 관계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측의 장외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북한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 부활이 거론되자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의 정권 교체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이런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해 남북한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하루를 앞두고 돌연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죠. We're very happy how it's going with North Korea. We think it's going fine. We're in no rush. We're in no hurry. The sanctions are on. 네, 북한과 진행 상황은 아주 만족한다. 다 잘 돼가고 있다. 그렇지만 서두를 것도 없다. 제재가 계속되는 한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두를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말이 나온 시점이 중간 선거 직후에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처음 북미 관계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번이나 급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떤 의미에서는 북미 관계를 다시 어떻게 보면 속도를 좀 조절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 전부터 그 모습은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전에 미국의 입장은 조금은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이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책 잡힐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시간을 여유롭게 좀 잡고 가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고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핵 리스트 신고 문제랄지 이 부분에서 북한은 전혀 그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요. 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제재 완화 또 종전선언 이런 이야기를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미국도 거기에서 그런 접점을 찾는 그런 노력은 중간선거 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부터 중간선거가 끝나는 후에 지금까지의 시점은 북미가 서로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 또는 삿바싸움 그것을 통해서 판 자체를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자신의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탐색을 하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전기를 상대방 측에서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또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격 이제 회담이 연기가 됐습니다. 또 과연 왜 연기가 됐을까에 대한 추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북한이 먼저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강경화 장관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일정 문제로 이번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틀 전에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고 또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뭐 단순한 일정 문제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의제를 최종까지도 이제 조율을 하다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사이에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어떠한 의제를 논의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일단은 회담이 무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미국이 제안했던 실무회담에 대해서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미국은 정상회담으로 가기 이전에 실무회담을 좀 추진을 하려는 의사를 강력히 보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회담 의제만을 좀 고집하던 이제 북한과 그 이전에 실무회담까지도 어느 정도 진전시키려는 미국과 이런 의사가 불일치한 가운데 막판에 고위급 회담에 대한 조율까지도 좀 무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회담이 돌연 연기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간 선거가 이제 이번에 치러졌고 트럼프 네. 정부가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좀 대북 강경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올 만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할 수 있다. 이거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미 정부 관리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 나갈 것이다. 대북 압박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발언, 일단 그 미 정부 내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들은 고위급 회담을 앞둔 그 시점에서 상호간의 이제 삿바 싸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네. 또 그런 발언들이 수위 자체가 뭐 높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공식적인 공개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우회적인 그러면서 뭔가 흘리는 듯한 그런 발언들입니다. 네. 북한 쪽에서도 역시 이제 비슷한 그런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미국에 대해서 이제 네. 그 경제 그다음에 핵 노선을 함께 추구할 수도 있다. 예. 지금 이제 경제 총 노선으로 지금 우리가 바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다시 회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조선신문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쌍방이 뭔가 지금 그 중간 선거 이후에 서로 선물 보따리를 명확하게 지금 싸서 전달을 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 뭔가 그 상호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네. 겉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모습인 것 같고, 네. 또 미국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내에 어쨌든 핵 문제는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것은 자신의 재선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고 또 노벨 평화상하고도 연관돼 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서둘러서 가지는 않아도 시간은 미국 편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네. 현재는 또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정치의 흐름 속에서 어떤 미국 내부의 전반적인 대북 입장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좀 보면서 가겠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상호 간에 약간의 어떤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휴지기 단계가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니키 케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외 신경전까지 상당히 다뤄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중간 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대북 강경 입장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북미 갈등이 심화되고 또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접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이제 고민인데요. 사실 9월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이제 사실 주요 논의가 네.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가 교환되는 그러한 문제로 많이 논의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9월 정상회담 이후에는 종전선언보다는 제재 완화가 북한에서 조금 더 요구하는 방면으로 가고 있고, 또 핵 리스트 신고에 있어서는 이제 좀 북한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논의되던 부분이 이제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도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았고, 미국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제재 완화는 보다 더 실질적인 비핵화의 방안이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과 달리 북한에 대한 이런 경제적 압박이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나왔다라는 생각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펜스 장관도 펜스 부통령도 이제 그러한 기조로 이야기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이 먼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제재 완화 같은 것을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다만 이제 북한과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실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대화의 끈을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는데 대화의 끈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 보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뭐 일부 관리의 얘기입니다만 정권 교체까지도 얘기를 하고 대북 제재는 계속하겠다 이런 강경 입장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이런 느낌들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북한 역시 굉장히 거칠게 받아치고 있어요. 앞서서도 네네. 교수님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조선신보가 최근 북한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 부활 언급이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해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미국 내 강경파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흐름에서 미국과 북한이 큰 틀에서는 전 비핵화 평화 체제,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로 간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짧은 이 과정은 교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착이라는 표현의 원래 뜻은 악역풀이 딱 달라붙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꼼짝달싹도 못한다는 건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흐름 자체를 큰 틀에서는 방향은 잡고 있는데 그것을 진행시켜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차들이 나오고 있고 그 네. 입장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나는 핵 신고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네. 북한 일부 리스트는 좀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은 일부라도 그렇습니다. 리스트를 내놔야 된다. 네, 네. 다 넣게 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전부 발가벗는다는 건데 네. 그것은 여러 가지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나 네. 공신력이 있는 또는 미국의 그 과학자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그 원자력 기구나 이쪽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 과정을 지켜보는 이것은 뭐 북한이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예, 했고요.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네. 또 그것의 상황에서 미국도 제재 완화를 부분적으로 내놓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일부 제출하는 것에 견주어서 미국도 이제 제재 완화를 위한 어떤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국제사회를 통해서 또는 미국의 입장을 통해서 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종전선언도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를 그러니까 리스트 신고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영변 이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재 완화 종전선언 이것을 실무적으로 빨리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그러한 입장들을 누굴 통해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하느냐는 부분인데 네.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울 답방이 저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늦추지 않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서울 답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중간 메신저 역할을 또 적극적으로 하는 지난번에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에도 북미 간에 흐트러졌을 때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그것을 다시 추동시켰던 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네. 상황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한 번 지금의 국면을 좀 바꿔가는 그런 흐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북미 간에 자꾸 협상이 삐걱거리는데 그만큼 북미 간 물밑 접촉에서 진전이 없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언제죠? 8월 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됐던 그 8월 말과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미국이 볼 때는 지난 7월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방북을 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임명을 하고 스티브 비건 대표와 북한의 카운터파트 간의 실무 협상을
약 2차례에 걸쳐서 제의를 했는데 사실 그때마다 이제 북한의 최선희 부상이 이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김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제재 완화와 뭐 영변 핵시설, 그다음에 북한의 리스트 이런 문제들을 사실 한 국가가 뭐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실무 협상을 통해서 논의가 진전이 되어야만 이제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어떠한 제재를 완화하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북한이 그러한 실무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 자체 때문에 네. 이제 의구심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6월 정상회담 때는 정상회담의 날짜를 미리 정해두고 실무회담이 진행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실무회담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 도출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잡기 이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보다 네.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실무 협상, 스티브 비건 대표와 북한의 최선희 부상 간의 실무 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야만 네. 북미 회담에 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일단 한 테이블에 앉아야 이게 협상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갑자기 연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상의 이유다. 회담은 언제든 곧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회담 연기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초 언젠가는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일단 대화의 끈은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기본 전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미 고위급 회담 언제 열릴까요? 연내에는 가능할까요? 이번 달 안에 가능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제 북미 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접점을 찾느냐 그것이 이제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네. 북한과 미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국면이 뒤로 아예 돌아서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을 북한과 미국이 서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양쪽 다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저는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타는 건 자기 의지대로 가능하지만 네. 내리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흐름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그 비핵화 평화 체제 흐름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를 북한 부분에서 또 북핵 문제에서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과 또 실천 또 그것의 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저는 계산은 끝났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것이고 예. 전술적 측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 흐름 속에서는 북한이 좀 더 급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미국은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끝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국면에서는 판 자체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가는 그런 판을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네. 지금은 이제 북한 쪽에 대해서 압박의 모습도 보이고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 흐름을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연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내년 초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더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겉으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이렇게 지금 잘 풀리지 않고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당연히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받죠. 남북 관계가 연내하고자 하는 몇 가지 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서울 답방을 비롯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북미 관계가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제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북미 간의 비핵화 관련하고 관계 개선에 진전이 있어야만 이제 남북 관계도 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답방 문제도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자체가 첫 번째 답방 자체가 역사적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행위라고 본다면 네. 사실 거기에서 뭐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데 네. 북미 간의 비핵화 관련해서 진전이 없게 된다면 답방이 답방으로 그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어떠한 협상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진전이 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그리고 좀 더 탄력받는 데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라산에 올랐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왔을 때 한라산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점검차 갔었는데 점검만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내 그 남북한 간의 어떤 일정이랄까요? 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합의한 그런 일정들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또 종전 선언도 연내 가능하면 이뤄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고 철도도로 착공식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삐걱대는 가운데 우리 쪽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 북미 관계와는 다르게 남북 관계는 조금 이어가려는 그런 분위기로 오늘 아침에 이제 군 수송기에 귤을 실려 보냈거든요. 물론 뭐 겉으로는 지난 9월 송이버섯을 받은 것에 대한 답례라고 하는데 네. 왜 하필 이 시점에 귤을 보냈을까? 네. 이것도 우리가 한번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점의 부분은 아마 지금 이제 가장 좋은 모양새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11월 초 정도에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귤을 지금쯤 보내면 가장 좋은 그림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쉬운 시나리오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 쪽에 귤을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만나보면 네. 남측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이구동성으로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한라산을 가보고 싶다고 네. 하고 귤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을 만나면 대체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남북 관계가 지금 정상회담을 세 차례 했습니다만 이 흐름들을 좀 더 계속 이어가면서 네. 올 11월 지금 이제 12월 그러면 이제 올해가 끝나는데 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 남측의 선물을 북측 주민들에게 좀 주는 또 200톤이라고 하는 게 10kg짜리 상자가 뭐 꽤 많은 1만 상자인가 이렇게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2만 상자인가 되는데 그 정도면 이제 뭐 다 북한 주민들에게 다 제공은 안 되지만 그러나 꽤 많은 숫자가 이제 맛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외조부 외할아버지의 고향이 제주입니다. 아, 그런가요? 1913년생인데 고경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고영이 그 김정은 위원장 어머니의 네. 아버지죠. 얼마 전에 이제 제주시에 그 허묘, 그러니까 비어 있는 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그 묘비나 이런 것들 좀 네. 치운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연관이 돼 있는 제주도이기도 하고 네. 또 남관계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좀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북미 관계나 전반적인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삿발성을 벌이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좀 더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의미도 있고 저는 뭐 우리 당국의 귤 북측에 보내는 지금의 시점은 저는 꽤 좋은 시점을 잡아서 보내고 있다. 네. 내일까지 보내는데요. 저는 네. 사고 없이 잘 그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절한 시점에 어떻게 보면 귤을 매개로 북미 사이 어떤 중재를 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올해 초에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에 비해서 이제 좀 더디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조바심도 나고 하는 상황인데요. 예.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뭐 결국에는 큰 물꼬를 트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제 이러한 귤도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류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어떠한 비핵화에 있어서 그
첫 문턱을 제대로 넘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간에 뭐 쫓기진 않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 북미 간 실무 협상이 빨리 열려서 이 부분의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전이 된다면 아까 이야기 나눴던 종전선언 제재 완화 그리고 북한의 리스트 신고 그다음에 핵시설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전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는 뭐 일부 북한 매체에서 남측이 정신 못 차리고 미국 편만 든다 이런 그런 뉘앙스의 뭐 성명도 내고 글도 올렸습니다만 아직은 보면 남북한 관계는 순조롭게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기 때문에 미국이 남북 관계가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남북 철도 연결이나 산림 협력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제재를 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이 때문에 좀 속도를 내기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그 펜스 부통령의 뭐 기고라든지 미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당분간 북한이 새로운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유엔이나 미국 차원에서 새로운 제재안을 추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북한이 올해 2018년 초에 협상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경제적 압박의 끈이 느슨해지면 다시 북한이 협상에서 멀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이러한 불편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제재 체제를 어느 정도 좀 이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게 촉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구체적인 비핵화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을 손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남북 관계의 개선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국과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는 위반하지 않되 어느 정도 우리의 논리를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간에서 참 어려운 입장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중 관계를 좀 살펴볼까 해요. 네. 미국과 중국 지금 2+2 그래서 외교국방 장관이 워싱턴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네. 여기서 뭐 이제 지금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무역 경제 보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북한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는데 네. 미국이 중국한테 그 북한 대북 제재를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다시 받아냈어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중국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그동안 펼쳐왔는데 지금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좀 봉합하는 네. 또 미국도 계속 이러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세계 경제가 또 추락할 수도 있는 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의 어떤 강대강의 대결 구도에서 네.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미국이 중국 쪽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곧 있을 것이다. 이게 또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시 주석이 평양 방문을 할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이 중국 쪽에 좀 세기를 일단 박는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조를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또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게 하는 그런 압박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네. 또 북한이 중국을 상당히 또 비판하면서 또 어려운 국면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국면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제재가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또 나오게 만드는 차원에서의 제재 방향을 분명히 잡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압박
그걸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접근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네. 그것은 시간만 더 끌게 하고 굉장히 또 국면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네. 오히려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제재나 또는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중국도 뭐 북미 간 직접 대화 또 비핵화 평화 체제 동시 구축을 주장하면서 미국과는 조금 다른 온도차를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공조 입장을 확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되면서 북미 관계, 조금 전에 교수님은 교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화의 끈이 실무 차원에서는 좀 더 활발하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북미 간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